이곳은 오진입니다. 오진. 우전이라고 하고요. 절강성의 대표적인 운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전이라고 하는 쩐은 시진의 실전의 쩐에서 온 것이고요. 예전에는 오진과 청진이 있어서 오청진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국가문물단위의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성장한 곳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제 배를 타고 갈 겁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안에 운하 도시답게 운하 도시에서 우리가 한번 배를 타면서 좀 풍류 있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는 약간 비가 내리는 대단히 운치 있는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도 좋지만 이렇게 운치 있는 날씨, 석양질 때가 운하 도시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움을 배를 타고 가면서 한번 좀 누려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를 한번 타러 가실까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말 오히려 이런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쭉 출발을 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탈 배고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작은 배도 있고 여기는 이제 큰 배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제 큰 배는 여러 사람이 타는 배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배를 타고 우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전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운하 길이 있고요. 그 운하 길을 따라서 좌우에 여러 상점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전에 대해서 잠시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 원래 운하 도시로 발전이 되어 있던 곳이고 최근에는 이제 오늘 이제 와서 다시 새롭게 좀 발견한 것은 이곳이 세계 인터넷의 중심지 역할을 좀 하려고 세계 인터넷 그 센터 중심을 이곳에 세웠고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중국의 그 최고의 바둑 1위 기사와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구글 회사의 그 세기의 대결이 있었고 거기서 중국의 기사가 역시 3패를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우전입니다. 예전에 명청시대에는 운하도시로 발전했던 도시가 지금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잘 남아있는 동시에 절강성에서 이 지역을 이른바 인터넷의 중심지 혹은 IT의 중심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你好，我是从韩国来的。韩国来的是吧？是。韩国来的。韩国来的你的贵姓？贵姓张。张。张。张。공산당的张。공산당的张。네. 이분은 공산당의 산자의 성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애써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우전의 운하도시로서의 그런 특징을 한번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변은 정말 아주 조용합니다. 물소리, 이 노젓는 소리만 거의 들리고 아주 조용한 그러한 그 우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번 앞으로 쭉 앞을 보시면서 설명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么我出发以后两三十分以后就到吗？不是，我到这边还有两位人车下船到那个鲁豫桥那边下船。在景区最里面了，我们。所以我不来，我到时候到那边就下船了。下船好的。一共多少2公里水路。2公里。보는 건물들은 청나라 시대 양식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회색 건물이죠. 저 벽을 보시면 담장이 저렇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검은색이 좀 됐습니다만은 저런 건물의 저 양식이 바로 예전 양식입니다. 자, 이제 우전에 이제 입구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우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좌회전을 틀겠죠. 좌회전을 틀어서 저 안으로 저 이제 다리 사이 쪽으로 아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더 태우는군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다리인데요. 저 다리가 찡잉차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 다리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다리 사이로 운하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치형 다리 모양을 보면서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걸 구획한 사람이나 이걸 보면 이게 다 운하용 다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발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위치는 앞에도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의 저 양쪽에 이게 이제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토라고 하는 부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배를 타고 싶거나 물을 싣고 싶을 때 이 층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바로 사람들이 물건도 싣고 세수도 하고 배도 타는 이른바 마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이 1층에서 물건을 보통 내리고 2층에서 사람들이 숙소를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지금 이제 바깥에 화분도 걸려 있고 안에 지금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다리를 이제 또 지나가고요. 거의 모든 집마다 다 마토우가 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른바 운하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집은 거의 지금 옛날 모습 그대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집을 한번 비춰주시면 지금은 이제 에어컨들이 다 달려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넝쿨들이 지금 되어 있어서 얼마나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켰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이 왼쪽이 아주 큰 마토, 정말 이제 잠깐 배가 서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있어서 배가 서는 곳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쪽에서 있고요. 지금 앞에 좀 배가 우리랑 마주쳐서 나오는 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일단 두 사람만 지금 타고 있네요. 8인승이고. 네. 다음에 이제 앞을 보시면 이제 수양버들 왼쪽에 정말 수양버들이 이렇게 지금 운하 쪽으로 와서 물을 머금고 있고 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장면들이 운하 주변에 많고요.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이게 바로 항주에서 보았던 삼공교 세 개의 콩츠 일종의 아치형 모양이 되어 있고 가운데를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석교입니다. 항주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 앞에 이제 배도 또 지나가죠. 일반적으로 이 배는 가운데를 향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고 당연히 큰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 모양의 교차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 다 물길이 있습니다. 왼쪽에 물길이 있고 저 다리가 있죠. 다시 저쪽을 보여주시면 오른쪽으로도 물길이 연결이 됩니다. 멀리 지금 다리가 몇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다리가 엄청나게 많고요. 아마 여기는 자그마한 마터우네요. 마터우. 예전에 처음에 운하 도시를 구경 왔을 때 이런 거리에서 양쪽에 있는 상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저런 마터우를 보고 사실 얼마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걸 발견하고 처음엔 저 용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네, 저쪽을 한번 잠깐 다시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면 정말 말 그대로 배가 여기에 정박을 합니다. 배가 정박을 하면 물건을 싣고 올라가는 거죠. 바로 물건을 싣고 올라가면 저 뒤에 상점이 바로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상점을 통해서 물건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요 앞에 재밌는 그 조각이 있네요. 이게 이제 사실 부딪히지 말라고 해놓은 그 일종의 조각인데요. 아마 조금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배를 직접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표지석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진수수 물의 기운을 막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저기도 저 마터우가 이렇게 있고요. 상점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마터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도 오면 뭐 사계절 용품을 파는데요. 바깥에 꽃들이 아주 예쁘게 지금 되어 있고 우저 50% 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따가 반드시 시간을 한번 내서 좀 쇼핑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난간이 보이시는 텐데요. 이런 양식도 또 사실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거리에 상점이 있고 상점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난간이 쭉 되어 있고 보통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한담을 나누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건축물들이 보니까 정말 청나라 말기의 건축이고 2층에 보면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네, 마터우 역시 또 사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터우가 되어 있고 저렇게 이제 배를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잘 비켜가는지 볼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 있는 꽃들도 예쁘고 지금 여기는 아치가 크게 하나의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왼쪽에 지금 그 탑이 보이는데요. 이 탑에 올라갈 수 있답니다. 올라가면 저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경항대운하, 찡항 따윈하, 윈하가 바로 여기 뒤에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 저 탑 위로 한번 올라가서 날씨가 좋으면 뭐 드론도 한번 띄워보거나 어쨌든 저 탑 위에 올라가서 운하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모든 중국의 유적지마다 사찰이 있고 탑이 보통 많이 있지요. 여기 우전에도 사찰이 있는데 백년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찰이 요 뒤에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탑이 서 있습니다. 한 6층 탑 같은데 높이는 한 50m 됩니다. 이 탑 위에 올라가면 건너편에 있는 운하, 경항 대운하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운하를 반대로 운하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탑을 딱 보는 순간 멀리서부터 이제 드디어 우전에 도착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표지석,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탑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교통로에 위치한 탑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위입니다. 위. 그러니까 여유롭다 할 때 그 여유의 발음과 똑같고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위에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은 또 생명력의 상징 아닙니까? 이 아이와 이 생명력 넘치는 이 물고기가 조합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탑은 백년탑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탑의 원래 이름은 금연탑이라고도 불렸고 서보탑이라고도 불렸답니다.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던 것이 명나라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1363년에 크게 전쟁통에 부서졌고 그것을 다시 명나라 가정 만력 숭정 연간에 3차례 큰 중수를 했습니다. 아마도 명 말기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수가 된 것 같고요. 강희 42년 1763년에 이 탑신이 살짝 기울어서 다시 건룡 연간에 보수를 했고 또 동치 7년인 1868년 또 기울어졌다고 해요. 그런 것을 2005년에 대략게 중수해서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야? 7층? 지종 3층 자, 이게 보통 이제 전체 7층까지 있는 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3층까지 개방을 하고 있다니까 3층까지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하 관련된 사진을, 운치 있는 사진을 걸어 놨네요. 여기다가.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히 머리가 키 작은 사람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키 큰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올라와야 되겠어요. 여기가 끝인가? 지나가네요. 드디어 이게 바로 경항대운하입니다. 지금 운송되고 있는 저 배를 보시면 오른쪽에 큰 배가 위로 올라가 솟아 있죠. 아무 배에 물건이 안 실려 있기, 짐이 안 실려 있기 때문이고 화물이 왼쪽으로 오는 배는 좀 작은 배인데요. 여기도 크게 실려 있는 화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제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탑이 지금 여기 3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마 7층 탑까지 올라가면 멀리서 보일 것이고 또 이 배를 타고 왕래하는 많은 조은선, 과거의 조은선 혹은 상선 혹은 관리들이 타고 있던 배들도 이쪽을 지나다니면서 아마도 이 탑을 보고 우전에 도착했구나,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지 라고 해서 이곳에 또 쉬고 했던 많은 시설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저 배가 가네요. 홀로 이렇게 가는. 저 배는 지금 이쪽 방향이 아마도 지금 보이는 저 배가 가는 저 방향이 상해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상해죠. 네, 수조와 상해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더 올라가면 진강을 만나고 거기에서 양장항을 건너가면 양주, 결국 그 위로 올라가면 북경까지 이르게 되는, 북경을 올라가는 배가 되겠네요. 여기 아래 보면 이 담장이 보이시고 이 담 뒤에 호수처럼 보이시죠. 이 물 색깔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부터는 우전에 흐르는 초록색 빛깔이 있는 물이고, 왼쪽에 있는 물은 황토 빛깔을 띠고 있는 운하의 물입니다. 이게 서로 범람하지 않도록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제방 같은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고,
이쪽 안으로 쭉 보시면 바로 이 우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름다운 옛날 경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저곳을 향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는 저 배는 아마도 건축 자재를 싣고 오는 배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흙탕물이 있지만 거의 배가 물에 잠길랑 말랑 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뭐 가격 대비 운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운하를 이용하는 배들이 주로 건축 자재들, 아주 무거운 건축 자재 혹은 건축 폐기물들을 운송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혹 저 무거운 것을 자동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혹은 기차 혹은 비행기가 나르는 것과 지금 저 운하를 통해서 나르는 것 사이에 운송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현대에 와서는 아마 이것이 가장 싼 운송비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가장 큰 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거의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이죠. 거의 잠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것이 이제 피어지고 나면 이제 저 배가 떠올라게 되겠죠. 거의 돌인 것 같습니다. 건축자재 필요한 돌 종류인 것 같아요. 적어도 역시 운하 저 배의 뒤편에 보면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고 화분이 많고 생활 도구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찍겠습니다. 저기 지금 멀리 경항대운하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경으로 가는 배죠. 지금 두 배가 만났습니다. 오른쪽 배는 큰 배고 왼쪽 배는 좀 작은 배인데요. 오른쪽 배는 지금 초록색으로 덮여 있잖아요. 짐이 덮여 있는데 저 안에 뭔가 화물이 있겠죠. 근데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저건 가벼운 화물입니다. 배가 좀 떠 있죠. 반대로 왼쪽에 지금 오는 저 배는 거의 가라앉아 있어서 물에 잠길 만큼 돼 있는데 저기에 실려 있는 배는 굉장히 무거운 화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배가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양자강을 만나는 쩐장, 진강까지 올라가고 혹시 모르지요. 산동반도와 하북성에 있는 또 북경까지 올라갈런지도. 예전에 많은 배들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북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아까 백년탑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오중석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석은 돌석자에 방은 배를 말하는 겁니다. 돌로 만든 배인데요. 이곳에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옥황상제가 이곳에 보살들을 이제 파견을 했고 옥황상제가 파견했던 신선들이죠. 보살이 아니라 신선들이 와서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곳에 보살들을 모시면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안쪽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는 여러 이제 와서 제사 지내고 이쪽에서 이제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겠죠. 이렇게 앉아서.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금강경이라든가 육조단경 같은 불경들이 새겨져 있고요. 여기 오중석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운하 도시에 있는 일종의 그 혼합된 종교적인 양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하로 연결되는 길이고요. 써 있죠. 라오 윈허 마토 찬팅. 옛 운하의 마두 그러니까 선착장이죠. 선착장에 있는 식당입니다. 지금 오늘은 뭐 좀 날씨도 그렇고 해서 문이 닫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저기에서 이제 경항대운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백년 탑도 있고 또 오중 석방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죠. 이 돌이 여기 있는 요 돌이 그 옛날에 있던 돌 그대로입니다. 보다시피 이 양쪽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문양이라든가 이것이 옛날에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문양, 사람들이 다녔던 그 길 그대로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운하 곁으로 온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방금 이제 지나가는 저 운하의 배를 보시면 제가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죠. 짐이 가득 실어 있고 배가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까지 하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사죠. 아마 건축에 필요한 토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항주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운하는 항주에서 끝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영파, 닝보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것으로 소흥과 닝보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전에서 발견한 아주 놀라운 카페가 하나 있는데 한국의 카페입니다. 이름은 카페 XX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문양이 보면 이 우전이라고 써 있죠. 우전이라고 되어 있는 시계가 있고 이곳에 있는 모든 상표나 이것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늘 가끔 먹던 그 팥빙수가 있습니다. 이 양태가 우전이라고 하는 곳에 그 2층 그 양식을 그대로 붙었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2층으로 올라오면 얼마나 좀 운치 있는 카페인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더 운치가 있어서 창가의 자리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참 반가운 한국 상표를 만나서도 좋고요. 그렇게 먹고 맛있던 커피를 만난 것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 영청대에도 일종의 차로 차 마시는 찻집은 이런 분위기였겠죠. 다만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비 오는 날에 우전 정말 운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완전히 셀카에 완전히. 여기가 이제 우전 오진에 이제 마도로 내려가는 뭐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정식 아주 큰 마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층계로 내려와서 연결되어 있는 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뭐 사실 예전에는 손을 씻기도 하고 뭐 세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릇을 씻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중에 이쪽에 있고요. 아까 이제 탑 옆에 있는 통제교를 통해서 올라가서 한번 지나가는 배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옵니다.
사진 잘 나온다. 제가 사진을 되게 잘 찍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예쁘겠다. 이쪽에 또 다리가 있네요. 인제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인제교도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교가 창건했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명나라 정덕년간에 개건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옹정년간에 다시 중수가 됐고, 한풍년간, 아마 태평천국의 난 때에 피해를 당했다고 되어 있고요. 동치년간에 다시 중흥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22m, 폭이 2.8m입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길,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동그란 통의 높이가 7.92m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물 속의 깊이는 1.67m니까 생각보다는 좀 얕은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 발 밑에 이 돌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청나라 때 거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진에서 있는 이 건물의 특징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층으로 보통 돼 있고 1층에 이제 목재로 대부분 돼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밤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기에 지금 서 있는 저 나무들이 보이시죠? 저런 나무들로 여기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나서 저런 나무들로 이제 바깥을 이렇게 막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삼익객잔이라고 하는 편액이 보이실 겁니다. 삼익객잔, 객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숙 같은 그런 것이죠. 세계의 이득이 되는 객잔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배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마두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마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을 사기 전에 좀 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옛날 그 은괴 모양이고, 이것은 이제 현대판입니다. 현대판으로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여기 가격이 11,800원. 10,000원이 넘죠. 중국 돈으로 10,000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0을 곱하면 되니까 180,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중국 말인데요. 칭쇼이비엔바, 차오,
招财进宝. 짜오차이진바오 해서 초재진보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가져오고 보물을 갖다가 오게 한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는 중국인들의 뜻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거 有的人买吗？这个买的人有啊，也有。放在家里嘛，那个装饰柜上面。真是但是很贵吧？ 여기 건물 중에 보면 이제 이런 돌에 쓰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오서왕 공장이라고 해서 아마 오신의 집안에서 만들었던 그 벽돌, 그러니까 벽이죠. 담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민국 18년 맹하건이라고 돼 있죠. 중화민국이 시작하는 1911년부터 계산해서 민국 18년이니까 1929년이 되겠네요. 맹하, 아주 더운 여름에 건립이 된 것이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 기지의 여기 깊이가 2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시청이라고 해서 비신의 집안이 만든 겁니다.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광선현관, 청나라 광선현관에 만들어졌던 집이고요. 그 안에를 조금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인수인천, 인수약재. 여기 아마 약재를 주로 만들면서 팔았던 집인 것 같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저 위에 굉장히 좀 저 양식은 아마도 유럽풍이겠죠. 사슴뿔 그림이 이제 사슴뿔을 그대로 이제 박제로 해서 해놨고요. 여 위에 코끼리 상이 있습니다. 코끼리 상이 있고 양쪽에 약재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재 집인 것 같습니다. 이 문은 아마도 도적을 막기 위해서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문입니다. 이쪽에 옆에서 찍으면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가운데가 목재고 바깥이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웬만한 도적놈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야생 영지 버섯이고요. 이쪽으로 오면 그 전통적인 이 가옥을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게 돼 있고요. 이 안에는 마치 이쪽에 있는 사번을 보는 듯하게,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사번의 특징이 그거죠. 빗물이 안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빗물이 안으로 떨어지게끔. 이게 그 빗물의 그죠? 비우자 위 발음이 여유로울 여유의 유자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말할 때 위, 여유로울 때 위, 비의 위, 다 여유롭다, 돈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빗물이 안으로 떨어지게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你好，你好，我是从韩国来的。我听到了。听到吗？我听到你们在说话，对，感觉是。是的，한국말。你们都很讲礼貌的，然后说话声音很特别好听。是吗？谢谢你。你是做这里是养生茶我们是属于这边桐乡的一个鼎泰药业公司的，然后这是自己厂家那个老中医配的一种养生茶，保健型的，就长期喝没关系，它有各种各样的养生的功效。是吗？可以吗？那个是我看了一下吧，那是这是乌山。这个是我们这边乌镇的特产乌桑果，就我们这边产丝棉被，你知道的啊，蚕丝被很出名的。蚕丝被那个蚕宝宝吃的桑树上的果子叫乌桑果。这是补肝养肾类型的。是吗？这是一共几个？10个袋包。10个袋包。对。这是50块，一个是5块吧？对。可以加入冰糖。冰糖之后的话，口感会更好。是吗？什么时候就是
对生产对日期吗？ 18个月的18个月，对，生产日期在生产的这边。生产日期在这边，2017年的1月7号。哦，1月7号。对。都是1月7号。对。对对。一批次的。啊，这个有没有是喝茶的一种试饮？试一试的。试一试，外面有卖的，15块钱一杯，煮好的，加了冰糖煮好的那种。是吗？外面可以那个买一杯。这里没有，因为是这里没有因为是我这个对买以前，如果我试一试的话，比较容易啊，这是我的对好好吧，那时候买吧。我们自己煮的呢是加了冰糖的，微微有点甜。这个呢还没有加冰糖。对。所以等一下你可以先尝尝看。好的。不过煮好的是15块一杯的。15块一杯的啊，对好的，这个好吧，我这拿那个一个吧，拿一个能开吗？可以开啊。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고 이거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没事. 네.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열면 여기서 보시면 저쪽에 저 뒤에 있는 문양을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문양을 한 번만 좀 찍어주시죠. 그래서 연주도 하시고 저기 可以的呀，在这后面，50块一张体验课。 1180 얇고 가벼운 게 비싸고 무거워 촉촉하고. 더 많이 보고 싶어도 우전에 있는 오진의 우체국입니다. 우전 우체국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체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옛날식 우체국 그 우편함도 있고요. 한번 뭐 들어와서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도 팔고 이곳에서 도장도 파는 그런 곳입니다. 네, 대장경도 있고, 정의당 정서가 있네요. 정의당 전서도 있고, 상계, 복권. 可以看吗？可以，谢谢。 상업 상계 어떻게 상업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는 책인데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380원에 팔고 있고, 이게 역사책이 출간이 1959년이니까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한 지 10년 만에 나온 거네요. 여기 첫 번째 내용이 장개석이 반동인민대전. 장개석이 인민한테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혁명사관에 입각해서 결국 모택동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적어놓고 있네요. 장개석이 인민했던 이야기들 쭉 되어 있고요.
네,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1959년에 발행이 됐고요. 연표를 한번 볼까요? 아마 이거는 1945년부터 연표군요. 1945년 중국 공산당에서 선언을 했고, 모택동 주석이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장개석이 인민 내전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는 반동 정치를 했던 것,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저 여기 보면 1949년에 북경이 평화적으로 해방을 받았다. 남경도 해방되었다. 누구 입장에서 평화적인지 해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1958년까지 이건 1959년 역사니까 되어 있는 역사책입니다. 황하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황하에 대한 책에서 과연 조금 쓸모있는 얘기가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황하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1960년대에 나온 책이군요. 황하 대전 합집이라. 황하 대합창이군요. 황하를 음악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1963년 2판 인쇄가 나왔고요. 노래군요. 황하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황하송이네요. 보시다시피 이 중국은 지금 아직 우리 알 수 있는 5음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옛날에 이걸로 황하에 대한 대합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재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都是你自己收集的吗？对，收到的。以前的清朝的，比如说呢，不是清朝的，是历史书有啊，历史清朝呢，明朝没有清朝、明朝的。明朝的没有，都是以后的民国左右的。民国的但是这个好像这个是清朝的吧？这些都是盒子。盒子，纸盒子。对，盒子。对不对？우전에 와서 제가 찾고 있던 정화의 보선, 정허 바오춘, 是吧? 바오춘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 정화의 보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 정화의 보선인지는 사실은 거의 검증이 안 돼 있는 거와 다름이 없지만 어쨌든 돛대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돛대로 되어 있고 정화의 보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믿고 사볼까 싶습니다만은 이거랑 지금 요거를 같이 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배고요. 요게 오히려 더 이제 사실적으로 되어 있는 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好嘞，是我这个2个买的话便宜的吧？便宜吧？不讲价的。就是本来是。都要交账的呀。这个是算一下吧，这个是好像380，这是110，吗？110，一共490，400吧，400。我买2个吧。不
不讲价的，我们这里都要交账的。那只手啊，那只手，嗯不是这只手，这只手特长。 아, 태차. 这是 그래서 이 문양 자체가 청나라 때에 썼던 그 문양을 그대로 다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은 말 그대로 청나라 양식, 칭따이더의 그 권룡제 찰롱 황띠의 모습이고요. 이 와인잔은 정말 이제 현대식이겠죠. 이 와인잔과 이것이 한꺼번에 있고 여기 있으면 이걸 돌리는 것도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이것들이 돌아갑니다. 여기 잔에다가 아주 바이조, 백주 같은 걸 여기다 해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꽃 이렇게 앉았을 때 위에는 여의주와 용 그다음에 뒤에 배경으로 있는 용까지 제가 거의 그 참람하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황제가 앉을 만한 자리에 한번 앉아서 좀 뭔가 그 나름대로의 객기를 한번 아래쪽에 경황대운하가 흐르고 있고 찡헝 따위너가 앞에 이렇게 흐르는 운하를 왕래하는 배를 보면서 한번 감상해 주도록 합니다. 상당히 얻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기회 중국어로는 난더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